달란트 TV 임나경입니다. 오늘은 국내와 해외에서 비즈니스 선교 사역을 감당해 오신 한국 GMD의 회장이신 온누리교회 정대서 장로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한국 GMD라는 제조업체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조하는 거는 CD들을 찍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포장물들을 또 이렇게 포장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또 다른 쪽으로는 가전제품들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비즈니스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시다면 잠시 그때를 기억하시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이 회사를 시작하게 된 게 기도 응답으로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늦게 공부를 하고 그 직장을 찾으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 정말 기적적으로 이제 이쪽 회사랑 연결이 됐고요. 그러다가 또 다른 계기가 있어가지고 그 사업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떤 기도 모임을 하게 됐는데, 그 기도 모임에서 다른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저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자기 사업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 하나님의 일에 시간에 얼마를 빼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하는데, 나는 그 당시에는 이 미국 업체에 한국 현지 법인을 경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시간을 빼면은 그거는 계약 위반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혼자 좀 의기소침해가지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도 내 회사 좀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게 기도하고서 1년 반이 안 돼가지고 회사를 인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뭐 시작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리고 기도응답으로 주신 회사였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회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리고 그때는 또 해외 수출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사를 만들어 가지고 현지에서 제조업을 하면은 그게 여러 가지로 비즈니스적으로 맞는 그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해외에다 지사를 열었고, 해외 지사를 열면서 이 지사들이 선교에 쓰여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고, 기도를 했었고, 그렇게 이제 경영을 시도를 했지요. 현재 그 회장님으로 계신 한국 GMD는 어떤 회사인지 좀 구체적으로 좀 듣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동안 다양한 사업을 하시면서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셨는지.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네. 처음에 이 해외 업체 지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해외에 있는 본사가, 미국에 있는 본사가 마이크로소프트, IBM 이런 그 컴퓨터 제조업체와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납품을 하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일 쉽게 말씀드리면은 윈도우스 프로그램, 네. 초기에 쓰셨으면 아마 아실 거예요. 이만한 박스가 있고, 박스 속에 그 당시에 FD죠. 플라피 디스켓들이 그 마지막 버전은 35개인가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마이크로소프트나 IBM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줬어야 돼요. 그래서 정본 윈도우스 프로그램을 복제해주는 업체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나라에는 한 군데를 지정을 했고, 큰 나라에는 두 군데를 지정을 했고, 우리나라 같으면 시장으로는 큰 나라였기 때문에 두 군데가 지정됐는데, 저희가 그거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스 프로그램을 비롯해가지고 당시에 있던 많은 이제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그 프로그램들도 정본 복제를 하는 거죠. 저희는. 그걸 복제해서
원하는 곳에 납품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스페인으로 가는 것도 있었고 뭐 중국 가는 건 많았고요. 그런 일들을 하게 됐던 거죠, 시작은. 그 해외에서 이제 그 비즈니스 선교 업체를 만드셔서 또 성공도 하시고 또 실패도 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실패하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 원인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때 지사를 만들었던 것들은 이제 거의 다 없어졌고, 지금 뭐 중국에 한 군데만 남아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 없어졌던 이유가 전체적으로 동일합니다. 뭐냐면은 이 윈도우스 프로그램 같은 그 OS라고 그러잖아요. OS 프로그램들은 컴퓨터 한 대를 만들 때마다 의무적으로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가 잘 될 때는 한국에서 컴퓨터를 많이 만들 때는 여기서 우리가 납품하는 것도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근데 이 분야를 아시는지 모르지만 이 한국이 PC와 노트북을 만드는 메카였다가 그게 전부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중국이 개방되고 산업이 발달을 하고 그러면서 아마 PC와 노트북 그 생산 대수로는 한참 때 한 1%밖에 안 남았을 거예요, 국내에. 그러니까 저희도 당연히 이제 그게 위축이 되면서 저희가 이제 호주에도 지사가 있었고 말레이시아에도 있었고 중국에 한 2군데 있었고 그랬는데 중국 아닌 데 있는 것들은 뭐 바로 문을 닫아야 됐고요. 그러니까 선교적 목적은 좋았다 하더라도 비즈니스로서는 유지가 안 됐고 그리고 중국에 있는 것들도 중국계 업체들과의 경쟁이 붙는데 중국계 업체들은 여러 가지 경쟁력, 그러니까 뭐랄까요, 제조에 따른 효율성 경쟁력만이 아니라 우선 인건비, 비용 경쟁력이 좋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같은 문화권이니까 우리하고 이 중국에 있는 업체들하고 대화하는 것보다 중국계끼리 대화하는 게 훨씬 잘 통해요.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저희가 비즈니스를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도 이제 상해도 진출을 했었고, 위해도 진출을 했었고, 그리고 심양에도 진출을 했었는데, 뭐 다 이렇게 문을 닫고, 거의 뭐 명목상으로만 하나 남아있는 그런 형태가 됐지요. 혹시 회장님께서 한국 GMD를 통해서 새로운 비전을 갖고 계신다면 또 그 일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관련된 일들이 줄어드니까 저희가 그 현재 갖고 있는 역량 가지고 경쟁력 있는 일을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걸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CD는 전에 이제 납품하던 그 설비가 있으니까 CD 산업 쪽은 지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엔 포장물들 그리고 이 가전제품 조립 같은 것들은 왜 그게 가능해지냐면은 윈도우스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납품하는 것도 본질적으로는 조립입니다. 조립. 이런저런 원자재들을 갖다가 그 정해진 거대로 모아가지고 완제품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것이나 전자제품, 가전제품을 조립하는 것이나 개념은 똑같아요. 결국은 각각의 부품들을 그 규정대로 모아가지고 서로 나사를 조이기도 하고 납땜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조립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좀 건물의 공간이 크거든요. 큰 이유가 과거에는 책자와 그 CD, FD 이런 것들을 여러 종류를 모아놓고서 필요에 따라서 골라서 어셈블리라고 그러는데 조립을 해주는 그 공간이었는데 거의 99%의 일이 줄어들면서 그 공간을
가전제품 원자재를 놓고 쌓아놓고 혹은 완제품 쌓아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경쟁력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가전제품도 작은 가전제품을 소량을 하는 것은 작은 기업도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는 창고가 크기 때문에 좀 덩치가 크고 그런 것들을 상당량을 원자재나 완제품을 보관하려면은 이런 이제 창고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의 경쟁력을 가지고 지금 계속 이제 우리 비즈니스를 키워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국제적 경쟁력을 가질 정도로 품질 관리나 생산 관리, 공정 관리가 되면은 다시 또 이제 해외 진출의 기회가 주어지리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뭐라 그럴까요? 이론적으로 어떤 인사이트에 대해서 조금 대화를 좀 해봐야 돼요. 제가 그 비즈니스 선교에 대해서 뭐 이것저것에서 강의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강의를 들으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이 선교사분들은 이제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그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나가시는 분들인데 새로운 지역, 새로운 문화권에 가보면은 새로운 물건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어떤 것들은 야, 이거는 한국에 갔다가 팔면은 비즈니스가 되겠다 하는 생각에 비즈니스 선교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는 그걸 듣고 싶어 가지고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실망스러운 권고를 해요. 왜 그러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케이스라면은 비즈니스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특히 한국 비즈니스맨들이 굉장히 열심이고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지속 가능한 어떤 아이템이 있다고 그럴 때 선교사의 눈에 띌 때까지 비즈니스맨의 눈에 띄지 않은 것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 비즈니스를 잘 모르는 선교사가 이거는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 진짜로 되기는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비즈니스 계에서 경쟁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선 총력을 비즈니스에다가 쏟아야 되고 그리고 모든 하여튼 자기 역량을 다 동원해 가지고 그것이 지속 가능하도록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도 1년 이상 버티는 업체가 반도 안 돼요. 그러니까 비즈니스에 완전히 몰두를 해도 그런데 선교사가 비즈니스도 안 해본 분들이 비즈니스의 특성도 잘 모르는 분들이 이걸 가지고 손을 대서 그 아이템이 비즈니스로서 이익을 내면서 돌아가면서 1년 이상 혹은 3년, 5년, 10년을 해나간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특별한 기회를 주신 분들 아니면은 이게 일반적으로는 성공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선교사들한테 이제 항상 하는 얘기는 비즈니스를 해서 성공해 본 경험이 없으면은 그냥 후원받고 선교사역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은 이 선교의 열매가 늦게 나타나더라도 들어가는 비용이 자기 희생과 이제 후원금 정도지만 비즈니스를 잘못 벌렸다가 그게 비즈니스가 망가지면 비즈니스는 아무래도 이 사람 저 사람의 돈과 이해관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후원금 까먹는 정도보다 수십 배가 아니라 어떤 때 수백 배, 수천 배를 까먹고 남에게도 손실을 많이 끼치지만 자기 자신도 그거에 짓눌려서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큰 부담을 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즈니스 선교에 대한 이제 강의를 하거나 할 때 제가 주장하는 거는 비즈니스 선교는
비즈니스를 해보고 특별히 성공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그런 분이 은혜를 맛보고 선교사에게 뛰어든 분, 그런 분들이 또 좋은 아이템을 찾았을 때, 그랬을 때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또 판로와 이런 것들도 다 확보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만 성공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좋았던 것은 저희 회사의 리더이신 정대서 회장님을 만난 것을 꼽을 수 있는데요.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침이 있을 수 있는데 회사가 어렵든 뭐 잘 되든 항상 하나님께 의지해서 나아가시는 모습이 참 참된 신앙인을 바라보는 것 같아서 신앙인의 표본을 만난 것 같아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되게 살아가고 계신 한국 GMD의 정대서 회장님을 만나보았는데요.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이 되길 바라면서 달란트 TV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